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혁 전 의원이 친문계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검토한다는 보도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혁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보수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라며 오늘 용산 문재인 떨이 상품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검토한다는 뉴스를 본 반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험난한 와중에도 무진해를 쓰는 서러운 보수에 구정물을 끼얹는 기사였다며 대통령 대변인실이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여론 떠보기도 이 정도면 대파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패배했을까요? 당군 마켓에서 나눔을 해도 안 가져갈 김영주와 이상민을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여론 간복이라도 대통령실은 이런 불장난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이런 카드는 4월 10일부터 악몽에 시달리는 보수를 집단 우울증으로 내몬 것이라며 홋카이도 김도 모자라 아카사카 박이냐 더구나 양정철이라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전혁 전 의원이 말한 홋카이도 김은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권 국민의힘에 공세를 가하고 있었던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지인과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주고받던 문자가 공개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전혁 전 의원이 언급한 아카사카 박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전 장관이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비판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우파는 정권을 잡아도 왜 이리 모질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좌파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직원인 A씨에게 연어 안주를 사오게 해 술을 마셨다며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에서의 술 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5시 이후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화영 측에서. 그건 뭐 저도 몇 번 조사를 좀 받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 조사할 때는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네, 점. 기억이 아니고 그건 이건 앞서 검찰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사실인 양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폭로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의 수사에 동석한 변호사는 현근택, 설주환, 이한희 변호사인데 현근택 변호사는 수사 초기 수사자료 유출 혐의를 받아 수사 동석을 계속하지 못했고 이한희 변호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수사에 참여했으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으로 이화영 피고인의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설주환이 유일하다며 따라서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설주환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였던 설주환 변호사가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유튜브 방송에서 이화영을 압박해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이화영 측 주장에 대해 이화영 측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저께 김광민 변호사의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네.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뭐 제가 이화영 부지사를 뭐 압박하거나 네. 윽박질러서 검찰의 의도대로 입장대로 진술을 해라
변호인이 의뢰인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압박을 할 수도 없는 위치이거니와 네. 그렇게 신뢰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이화영 부지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나 그랬으면 네. 모르겠는데 당시에 제가 투입된 것도 3월 달 말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접견을 했었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변호 업무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검찰청 내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네.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거나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것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네. 아니면 진술 거부하고 싶으면 진술 거부를 해라. 네. 라고 해서 실제 진술 거부한 내용도 있고요. 그냥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이화영 그 부지사 측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당시 설 변호사께서 이제 자신들의 의뢰인을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건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 때 그렇게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일단은 저는 이것을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김광민 변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본인 입으로 직접 어떤 의견을 밝힌다고 한다면 저는 이화영 부지사도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지금 국민의힘 총선 참패 여진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299명의 45%가 한동훈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11명의 54%가 이재명을 지지해 10% 미만대의 자당 소속 인물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일에서 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한 30%로 현 정부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오른 31%, 조국혁신당도 2%포인트 오른 14%였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8%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5%, 조국이 7%, 이준석,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1%포인트 오른 반면 한동훈은 9%포인트 급락했고 조국이는 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는 뭔 생각인지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편수가 아니었다며 비난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이고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교안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되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말아먹은 한동훈을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까? 라며 총선 패배에 대해 거듭 한동훈 책임론을 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소설들 그만 쓰시고 앞으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그게 한국 보수 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했는데요. 홍준표에게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앞서 송영길을 풀어주자고 했던 홍준표의 이러한 주장은 우파 지지층을 더욱 공분하게 만들었던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진 개소리인 겁니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흩어지면 죽는다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문제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저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홍준표 같은 작자 때문입니다. 단기강 차원에서 홍준표같이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작자를 하루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파 지지층마저 정남이가 떨어져 국민의힘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재섭 당선자는 노은지 진행자가 지금 여러 가지 책임론들이 나오는 와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동훈 위원장의 성과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글을 올려서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러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김재섭 당선자는 글쎄요, 혹자들은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는 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재섭 당선자는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평가에 대해 소위 말해서 너무 박절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선거 책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옆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봤을 때 그리고 전국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어요. 물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비난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선거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지지율 1위를 보여주는 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문락 수순을 걸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수층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노고들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요. 나라의 TV 구독자님들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선을 다했다는데 동의하시리라 싶네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